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죠. 세금 폭탄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도 내세웠죠. 임대차 3법에 대한 해결책도 내세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는요, 집값 인상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경제에서는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데, 여기에 성남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그 당시에 찍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여의도 서울 아파트 48평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2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지난 21일에 4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40억 5천만 원이었어요. 40억 5천만 원. 그러면 2억이나 지금 뛰었잖아요. 2억이나. 그러니까 인수위 쪽에서도 당장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괜찮겠나. 이러다가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참패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까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해봤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일 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심이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날카롭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변화의 폭도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들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차 11차 11차 아파트, 이전 최고 가격이 52억이었잖아요. 이게 59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인가요? 확 달라졌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 우성 1차 2019년 7월에 36억 원에 거래됐던 것이 51억 원에, 와우,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영등포 여의도동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0억 5천만 원이 42억 5천만 원. 용산구 이천동에 10억짜리가 14억 8천만 원. 불안하죠. 불안하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아직 탄생도 안 했는데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쓸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책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하고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재건축 규제하는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완화라든가, 초과이익 관수제 50%인데 좀 낮춰준다든가, 분양가 규제 좀 합리화해서 분양가 규제 안 하겠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들이 집값이 올라갑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어떤 좋은 취지도 있는데, 이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라는 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부동산 세제 완화도
그래 양도세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없애겠다.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 폐지하겠다. 뭐 그러면서 재산세하고 함께 묶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과연 물건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양도세를 한꺼번에 보유세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면 뭐 나는 앞으로 더 버티겠어. 집값은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현실적으로 큰 또 딜레마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이슈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말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특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것은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 말까지 하면서 전세 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소형 아파트 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그런 걱정이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참 이거를 보면 지금 인수위는 도대체 어떻게 튀어야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분 실제 시장에서는 그 개별 어떤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는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죠. 실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송파구는 보합세지만 올라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아마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 플랜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년 플랜을 두자고요. 뭐 10년 플랜 두고 봤다면 가짜라고 또 욕할 테니까 5년 플랜을 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직하게 밀고 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인상이 계속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리가 주택담보금 대출이 6%까지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가 돈 푸는 것도 굉장히 긴축적으로 제한적으로 풀면서 통화량을 줄여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급에 대한 원칙은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공급에 대한 원칙은. 서울의 공급에 대한 원칙도 당연히 지켜가야 되고요. 세제를 풀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도 지켜가야 되고요. 임대차 3법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임대 물량도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했다가는요. 그때는 아마 꼼짝 못하고 가격이 또 한 번 요동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요. 그때 어떤 임기응변이 아니라 5년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최고는요. 공급을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아마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요. 금리 올라가는 거하고 연동이 돼서
집값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